로스의 재무관리, 그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죠. 맥케이 케이크 컴퍼니 사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죠. 솔직히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공부하는 재무관리 좀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업이 딱 마주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같이 해결해 보면서 이론이 어떻게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관리 멘토가 되고 싶은 파생천재 홍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이론을 어떻게 실제 사례에 연결할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로스 재무관리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연습 문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서 올려놨으니까요. 공부하다 막히면 꼭 참고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매기 케이크 컴퍼니를 어떻게 분석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분석에 필요한 연장부터 챙겨야겠죠? 핵심 개념들 먼저 딱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매기 케이크 컴퍼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례를 들여다보기 전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재무관리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재무관리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전 무조건 이거라고 말할 겁니다. 바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 앞으로 우리가 내릴 모든 결정은요, 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북극성인 셈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모든 창업가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세금도 한 번만 내고 구조도 단순한 개인 기업이 있죠. 하지만 책임은 무한정 져야 하고 큰 돈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반대쪽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세금을 2번이나 내야 하는 이른바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만 책임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지면 되고 무엇보다 성장에 필요한 거대한 자본을 끌어올 수가 있죠. 바로 이 지점이 맥키 부부의 고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 문제라는 개념도 머릿속 한편에 넣어두죠. 지금은 맥키 부부가 주인이자 경영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주식회사가 돼서 외부 투자자를 받는 순간 주인과 전문 경영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연장은 다 챙겼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맥키 케이크 컴퍼니를 만나보시죠. 아주 달콤한 사업인데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야기는 2016년에 시작됩니다. 덕과 린 맥기 부부가 케이크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빵부터 마케팅, 배달까지 모든 걸 직접 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갔죠.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흔히 겪는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성장의 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걸 더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의 회사 형태로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도 알았고 회사 배경도 다 파악했으니까요. 맥기 부부가 던진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서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유한책임회사, 그러니까 LLC에서 주식회사로 바꿀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한다면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표가 이번 사례의 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주 명확한 트레이드오프, 즉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관계가 보이시죠? LLC가 세금을 덜 낸다는 점 분명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둔 맥기 부부에게는 이중과세라는 단기적인 비용보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자본 조달 능력, 바로 이게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인 겁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세금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순간인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그 엄청난 성장을 현실로 만들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 자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주식회사라는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이제 상황 분석은 끝났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죠. 과연 독과 린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 최고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추천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가 맞다면 선택지는 딱 하나뿐입니다. 현재의 LLC 형태는 더 이상 날개가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일 뿐이에요. 이걸 끊어내고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자본시장의 힘을 빌리는 것, 그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던 그 북극성 기억나시죠? 이 결정은 그냥 감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재무관리의 제일 원칙, 바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대원칙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맥키 KQ 컴퍼니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교훈들이 뭔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재무적 의사결정의 최종 목적지는 가치 극대화라는 것. 둘째, 회사의 형태는 현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성장 계획에 맞춰서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매기 부부의 재무자문이라면 주식회사로 딱 전환한 그 다음 분기에 어떤 재무지표를 가장 먼저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걸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생천재 홍 박사였습니다.